예, 반갑습니다. 예비 고3, 지금 내 등급은 영어 독해 강의를 맡은 저는 오렌지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예비 고3, 맞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고3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3으로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등급, 내가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셔서 EBS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등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강의는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이제 수능 영어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런데 너는 영어가 뭐가 문제일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빈칸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요, 순서 배열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요, 문장 위치가 어려워요. 선생님, 저는요, 어법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빈칸이 한 4문제 되고, 순서 배열 2문제 정도 되고, 문장 위치 한 2문제 되고, 어법이 1문제인데 이거 다 합치면은 우리는 몇 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별 욕심 없고요. 여러분 왜 욕심을 안 내요? 욕심을 안 내서 선생님, 저는 그냥 등급 나오는 대로 거기 맞춰서 대학, 그래요? 그럼 여러분 수업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등급, 나는 반드시 받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등급 받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어디가 약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빈칸이 약해요. 선생님, 저는 순서 배열이 약해요. 저는 문장 위치가 약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영어가 뭐가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힘들더라고요. 독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정확하게, 아니면 혹은 선생님, 저는요, 근데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약한 거는요, 빈칸, 순서 배열, 문장 위치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약점은 바로 고난도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고난도 비문학 독해가 어려운 거였구나.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난도 비문학 독해를 잡으면요, 여러분의 빈칸이 해결될 거고요, 문장 위치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지문은 이해가 됐는데 답을 못 고르겠어요. 아니면 혹은 선생님, 저는요, 답은 골랐는데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런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빈칸이 약해요. 순서별이 약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문제점은 문제 풀이가 약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선은 나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나의 문제점은 빈칸 순서별, 아니었어요. 나의 문제점은, 그렇죠, 고난도 비문학 독해 아니면은 문제 풀이라고 하는 아주 큰 2개의 그런 문제들 중 한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쪽일 수도 있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최단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출문제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전에 길을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대요.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대요. 자기 친구들이 굉장히 얄밉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국사다, 세계사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는 교과서 외우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나오나를 먼저 봤고,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눈물 뚝뚝 이라고 하는 게 변명이 안 된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 무엇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우리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기출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2회분이 있고요. 2018학년도 수능 6월, 9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2회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017학년도 3월
고3 학력평가 기출문제 1회분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2회분, 1회분이면 총 5회분이네요. 이 총 5회분이면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 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와 함께 공부를 다 끝내고 그리고 EBS 연계 교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 기출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원 기출문제를 수능 기출 2회분,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수능 대비 6월, 9월, 그래서 모의평가 기출문제 2회분까지 우리가 다 풀잖아요. 이거 풀면서 이러니까 정답 이거, 이건 정답 이거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안에서 여러분은 뭘 배우게 될 거냐면 고난도, 비문화, 독해법, 그리고 문제 풀이를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저와 함께 뭘 하시게 될 거냐면 그 다음에 들어있는 EBS 실전 문제도 푸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1회부터 5회까지 있는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선생님 근데 기출문제는요. EBS에서 해설 강의 들으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해설 강의 들으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거를 왜 또 해야 돼요? 왜 또 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왜 저와 함께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방법을 다르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당연히 맞아야 하는 문항부터 정리를 해요. 그리고 3등급을 완성짓는 문항, 2등급을 완성짓는 문항, 그리고 마지막 확실한 1등급 꽉 찍기 문항별로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맞아야 하는 문항, 이걸로 강의 하나를 구성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안 들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도표 묻는 문제는 굳이 강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내문 일치 문제는요.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 하는 문항은 굉장히 빠른 문제 풀이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한 회분 기출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핵심 어휘 구문 정리가 첫 번째 매 회의 1강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회부터 5회까지의 평가원과 교육청 기출문제는요. 문제를 푸세요. 시간은 만약에 지금이 10월 달이라면 여러분한테 시간을 제한을 두고 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상황이라면 시간 제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풀고 시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까라는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실전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가장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채점하는 거잖아요. 답을 딱 해놓고 슉슉슉슉 그래서 동그라미 다 맞았어. 어쩌다 한 개 틀렸네? 그럼 어쩌다 한 개 틀린 이것만 오답 정리를 좀 해볼까? 별로 없으니 금방 끝나는군. 그리고 끝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여러분이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채점을 해야 되나? 틀린 거를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틀린 문항이 한 3개까지, 4개 정도까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강의에 문항을 골라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꼭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1강부터 4강까지 한 회 모의고사 풀이를 다 하는데 그걸 꼭 안 들으셔도 돼요. 반드시 하지만 들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핵심 어휘 구문 정리한 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틀린 문항만 콕콕 집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제 강의를 다 듣기를 요구합니다. 제 강의는요, 2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에서 4시간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것 좀 저랑 함께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거든요. 하지만 28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으려나? 이렇게 하면 이해를 조금 더 잘하려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이만큼의 시간을 28시간 안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채점을 하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 문제를 내가
반은 찍어서 맞췄어요. 그랬는데도 나는 맞았다는 생각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은 찍어서 맞춘 그 문항과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다음에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충실히 제 강의를 다 듣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저와 함께 채점하세요. 그냥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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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 왜? 아, 저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맞추신다면 그 28시간을 남들의 2달치, 그렇죠, 2달치 정도 공부량은, 꽉 채운 2달치 정도 공부량을 28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게요. 그쵸?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할 수 있을까만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마지막에 있는 6회와 7회의 EBS 모의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죠. 첫 번째, 시간을 정확하게 두고 실시를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1회부터 5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딱 풀게 되는 문제가 아마도 3월 달에 보는 학력평가 문제가 되겠죠. 자신 있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수업만 충실하게 쫓아오고 복습 충실하게 하신다면 그러면은 3월 정도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 반드시 맞을 수 있으리라, 반드시 얻을 수 있으리라 장담하고 또 장담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눈 딱 감고 그래, 오렌지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와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는 해설 강의 그리고 여러분의 3월 점수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예비 고3 지금 내 등급은 저는 여러분이랑 반드시 같이 해야겠어요. 선생님 왜요?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지금 내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몸이 정말 아플 때. 그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시 고3이래요.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뭘 묻게요? 지금이 몇 월이죠? 라는 걸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이 뭐 예를 들면 뭐 6월이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와, 내가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몇 월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누군가는 3시간을 잔대요. 누군가는 4시간을 잔대요. 누군가는 공부를 이렇게 한대요. 그 공부, 남들이 성공한 공부 방법을 따라한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나만의 문제점이 있고 나만의 계획표를 가지면 되겠죠. 우리 공부를 하면서는 매회 문제를 풀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제가 정말 아프도록 콕콕 찔러드려요. 이걸 몰랐어요. 왜? 막 그러면 콕콕 찔러드려요. 이건 어휘가 약한 거네요. 이거는 뭐 구문이 약한 거네요. 그럼 여러분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EBSI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렇게 1년 동안에 고3을 위한 고3 학생들, 우리 N수생, 수험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는 이때는 이걸 공부하고 이때는 이걸 공부하고 이때는 이걸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하나의 단계를 다 맞춰가는 게 결국은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맞춰가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저는 이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공부는 여러분의 1년 동안의 확실한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아, 맞다.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이런 게 약했지? 그러면 이거 해야겠지? 혹시라도 여러분이 3월이 아니라 4월이 되거나 6월이 되거나 7월 됐을 때 영어 감이 또 떨어졌어요. 그때 한번 더 들으세요. 그때 한번 더 들으면 또 올 거야. 아, 맞다. 이럴 때는 이런 걸 하는 거였지. 아, 내가 커리큘럼 상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충해 볼까? 라고 해서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전체적인 공부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마지막이요. 예, 저 오렌지 영어 장현숙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EBS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능 영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해 왔습니다. 매년마다 수능 영어를 학생들과 함께 수험생과 함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운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쭉 마라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요이땅 이렇게 입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1월부터 시작하면 수능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정말 전력 질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매년마다 겪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매년마다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뛰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답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진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예비 고3, 지금 내 등급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등급, 자,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같이 뛰는 거예요. 손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뛰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등급을 위해서 지금부터 전력 질주 합시다. 물론 힘들어요. 이게 막 전력 질주를 하는데 중간에 막 기운도 빠지고 되게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힘 빠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고, 여러분이 힘 빠지면 또 제가 또 이끌어 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보통 1년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등급 결과적으로는 얻게 되실 거고, 그 등급 얻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대학 반드시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을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